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 후보이자 결선 후보인 조상호입니다. 네. 오늘 저는 세종의 미래를 여는 10개의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선 투표를 앞두고 여러분께 저희가 생각하는 세종의 방향, 그리고 세종의 미래, 세종이 반드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과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행정수도 완성이 제일 중요하지만 역시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문제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실천하는 계획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와 함께 경쟁했던 우리 고준일, 김수연, 홍순식 후보님들, 어찌 보면은 저보다도 더 날카롭고 더 좋은 공약들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들이나 언론인들께서도 그분들의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3가지, 4가지 정도 그분들이 발표하신 공약을 포함을 시켰죠. 이제 저도 같은 내용을 발표했지만, 앞으로 세 분의 뜻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세 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제시했던 좋은 내용도 같이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 태어난 도시입니다. 이제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때가 됐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행정수도 특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 가 있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종을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님께서 여야와 정부를 넘나들면서 행정수도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복귀양 의원님하고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님이 제출한 법안은 이미 지방시대위원회와 행복청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룬 법안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같이 발의를 하면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보고, 여야가 공동으로 당론으로 채택하면은 그거는 모든 협의가 끝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 국민의힘도 이미 지도부에서도 여러 차례 공언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아예 당론 채택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께 선물 내지는 국가 균형 성장을 바라는 분들한테 그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송구하고 아쉽지만 이번에 개헌 논의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포함이 됐지만, 우리 이재명 정부의 10개 개헌 의제 중에 하나인 행정수도 명문화라는 규정, 그 워딩 자체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발의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결국은 개헌안 논의를 할 때 만약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여야가 이미 합의에 이른 사안이니 행정수도 명문화를 반드시 좀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을 계속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구 80만 자족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세종은 행정수도로 태어났지만 시민 지금 40만 명이 사는 도시고, 우리 세종시의 계획에 의하면 80만 도시, 우리 행복도시 50만, 읍면지역 30만의 도시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번에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이 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으로 이제 일종의 승계를 하되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국가의 책무를 반드시 좀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교통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신도시 6개의 국가가 부여한 기능, 뭐 연구 개발, 국제 외교 기능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담보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행복도시는 현실적으로 국토부 외청인 행복청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은 행복도시에 무엇을 담을까를 요구하는 동시에 읍면지역을 어떻게 개발할까에 대한 실천 가능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종도시교통공사를 교통과 도시개발 기능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 말씀드렸던 아레나 조성, 뭐 조치원 역세권 개발, 원도심 도심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를 우리 세종시가 직접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도 발표드렸지만 조치원의 제2청사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농정, 경제, 복지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같이 우리 북부권에 꼭 필요한 부분은 제2청사를 둬서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고 그 힘으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LH 개발부담금 환수 등 세종시 재정 안정화 방안입니다. 제가 말씀 여러 차례 드렸지만 현재의 보통교부세 부여 방식으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더라도 만성적인 재정난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국정기획위원회 때부터 얘기했지만 국가의 보통교부세 비율을 확대하면서 세종시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법률, 그러니까 법정률 보통교부세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역대 시장들이 진행을 못했는데 LH 개발 부담금을 환수하는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게 LH든 세종시든 이 행복도시를 개발하면서 얻는 이익이 생기는데 그냥 그 이익이 LH로 흘러가 버리면 사실은 세종시는 그 발전의 토대를 잃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미 개발 부담금을 부담한다라는 것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LH 개발 부담금을 활용해서 세종시도 이 행복도시와 세종시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타 및 비예타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거의 한 3, 40년 만이죠. R&D 분야의 예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예타가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보통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시급한 과학기술 과제들이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지연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타 면제가 되는 그런 제도적 변화를 좀 활용을 해서 특히 저희 국가산단하고 지편동 테크밸리에 그런 국책 사업을 우리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아니면 AI 로보틱스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 세종시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 종합국립대하고 한예종 유치입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특히 우리 세종시가 청년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행정수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국립대고 또 그것과 이제 버금가는 것이 우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설이 우리 지금 행정 수도를 교육과 문화의 거점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청년 수도 완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학이 생기면 그 대학이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만들고 그 인재들이 배운 기술을 가지고 지역에서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통상적인 혁신산업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030년을 목표로 우리 혁신 경제와 관련된 청년 전문 일자리 5,000개를 육성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특히 국가산단 클러스터, 그리고 지편동 테크밸리, 그리고 이제 시도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단지, 이 세 개의 혁신산업 거점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청년들이 거주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주택 1,000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청년주택하고 저희가 좀 목표가 다른 거는, 저는 청년주택을 1인 가구, 보통 원룸 7평으로 생각하는 그 관행에서 벗어나서 그 집에서 청년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11평에서 18평 정도 청년들이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청년주택이 1인 독신 가구만을 목표로 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청년청은 우리 세종시만도 아마 청년 정책이 최소한 50가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청년들이 직접 주도해서 기획하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청년청을 설립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들의 목소리로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KTX 세종중앙역입니다. 기존의 호남선 KTX 세종역하고 다른 것은, 물론 장기 과제인 것을 저희가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미 동서횡단 철도라는 개념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덕에서 천안 아산을 거쳐서 대산항으로 가는 철도망 건설 논의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저는 그거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고속철도로 바꾸고 그 분기를 둬서 세종을 거쳐서 새만금으로 지나가는 노선을 설립하자라고 이미 김윤덕 국토부 장관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호남 쪽에서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는 서울에서 세종을 거쳐서 호남으로 직선화되어 있는 한반도 KTX 노선 논의가 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 50여 분이 참여해서 공식화되는 단계를 밟고 있는데요. 이 두 노선 다 행정수도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수도라는 것은 서울처럼 그 나라의 도로 교통 철도망이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우리가 호남선의 간이역 개념과 전혀 다른 대한민국 중심인 세종에 있는 세종중앙역을 건립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CTX하고 만났을 때 아마 세종시도 이제 행정수도의 틀은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상권 활성화입니다. 역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나성동은 기존의 박물관 단지와 결합된 문화예술, 특히 한예종까지 결합된 문화예술 특구로 기획을 하고 있고, 조치원은 공연예술 특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 특구도 부처마다, 그러니까 문체부라든지 뭐 중기벤처부라든지 약간씩 제도가 좀 다른데요. 중요한 것은 특구로 지정되는 공간은 거의 대부분의 규제가 프리존으로 이제 건설된다는 거고,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숙박시설. 보통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부르는 좀 저렴한 보통 출장비로 올 수 있는 숙박시설을 신도시하고 조치원에 건설하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공약으로도 말씀드렸지만 키자니아 같은 우리 아이들이 좀 직업 체험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세종시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들과 함께 온종일 즐길 수 있는 그런
교육체험시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상권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복지와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복지는 이제 시혜적 혜택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가 안심할 수 있어야 되고 아픈 시민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되고 청소년과 노인도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정리해서 발표드렸지만 세종형 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유아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또 특히 어린이집이 그런 급식이나 이런 환경을 좀 개선하는데 시가 좀 더 선제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공공의료기관 추가 설립이 있습니다. 우리 오생활권에 원래 국가급 의료시설, 원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국립중앙의료원 논의가 좀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병원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행정 수도에 필요한 의료시설을 반드시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복지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특별히 강조하는 게 남을 돕는 사람들의 삶의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종형 단일 임금제, 또 사회서비스 대체인력지원센터,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처럼 우리가 평소에 우리 이웃을 위해 또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보람을 찾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생활불편 해소와 교통혁신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세종시 대중교통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교통, 자동차보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노선이 아주 복잡한 데다가 배차 간격이 긴 거거든요. 통상 배차 간격이 20분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다른 대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선을 직선화하는 6개 노선을 이미 제시를 했고 또 배차 간격도 중요 노선 같은 경우는 10분 내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좀 운영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누리콜과 같은 우리 특수한 환경에 처한 분들을 위한 교통체계 개편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항상 시민들께 굉장히 좀 아쉬움을 드리는 게 전기차 보조금이 항상 부족해서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은 좀 어렵지만 탄소 중립 문제를 생각하면 전기차 보조금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민전은 부여의 굿드레 모델, 그러니까 지역 화폐가 좀 더 지역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제가 출마 선언 때 첫 번째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시민청입니다. 이 시민청이란 말은 사실은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에서 나왔던 말이지만 제가 시민주권회의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대개의 경우는 결국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로 대부분의 시민의 제안이나 시민의 문제의식이 축소 내지는 변경되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인 정책으로 가기 마지막 단계까지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해서 직접 논의를 하고 우리 공공부문은 그러한 고민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보나 아니면은 기술적 도움을 좀 줘서 가급적이면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원뜻 그대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물론 이게 모든 것을 시민들께 맡긴다는 말씀은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복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냈는데 예산이나 제도적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현장 활동가들, 복지 현장 활동가들이 전부 모여서 우리 복지 수요자들하고 시민과 함께 어떤 정책이 가장 시급하거나 중요한가 아니면 먼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모아서 세종시민 복지기준 4.0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청은 시민 주권을 진정으로 실현하는 새로운 모델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행정 수도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 재임 중에 행정수도 특별법 내지는 행정수도 지위 논란은 완전히 끝내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것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대통령님 정책특보이신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님을 만나서 행정수도 특별법 좀 조기 제정 요청을 다시 드렸고, 어제 만납지 뵙지는 못했는데 정무특보를 하시는 분은 조정식 국회의원님인데, 저하고 제가 이해찬 총리님 모시면서 20년 이상 오랜 세월 같이 호흡을 맞춘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 잘하는 대통령님 계시는 동안 우리 세종시의 이제 지위 문제에 대한 논란은 이제 끝내고, 우리 세종시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기여하는가, 그리고 우리 세종 시민들이 어떻게 여기서 교육받고 일하고 안정된 삶을 사느냐, 그래서 다음 단계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